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강의를 하게 해주신 야매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들 조금씩은 다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 워낙 요즘 이제 매스컴이나 여기저기서 방송, 책, 신문 이런 데서 미세먼지 말은 많이 나오고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한 번에 이렇게 쫙 정리해서 나온 경우는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는 의미에서 강의를 들으실 거니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편하게 들으시고 혹시 강의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미세먼지 제대로 알고 실제로 대처하자. 미세먼지 먼저 알아야 되고 왜 도대체 미세먼지 말이 많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미세먼지가 뭔가 알아야죠. 한 몇 년 전만 해도 신문에 맨날 봄만 되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황사. 올해는 없었다. 보시면 황사가 나온 날이 3, 4, 5월. 보면 하루 해도 열흘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봄철에 황사 기승을 했고, 봄이 지나가면 이제 황사는 끝나서 올해 황사는 없는 것 같다. 이러더니 몇 년 지나면서 갑자기 점점 황사가 늘어나고 미세먼지란 말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사는 뭐냐? 황사는 이제 봄에 중국이 이제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들이 건조해지면서 그쪽에서 이제 모래 폭풍에 의해서 먼지나 모래 입자가 되게 산천까지 올라갔다가 계절에 서풍이 부니까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나 미국까지 날아가는 현상을 황사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지도로 보면 이렇게 고비 사막이나 사투라막한 사막 같은 데서 이제 바람이 서풍을 타고 날아오면서 황사가 생기고 위성사진 보면 이렇게 한국을 노랗게 뒤덮는 게 이제 황사였어요. 보시면 맑은 하늘이 노란 먼지 뿌옇게 변하는 황사 옛날에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 황사는 언제부터 있었냐? 한 2000년 전부터 기록도 거의 보시면 이제 서기 174년부터 신라시대 때부터 투우라고 해서 흑비가 내렸다는 거죠. 흑비가 내렸고. 근데 2000년부터 이렇게 있었던 황사는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고 있었겠죠. 언제부턴가 이게 자꾸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황사가 돌고 이제 토우가 내리면 이거는 그때는 기상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왕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석고대제 하고 관리들 이렇게 옥살이 시키고 이랬던 게 있고 그래서 토우가 끝나면 이제 저희 가셨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록에 보면 사면도 했고 이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3, 4년 전부터 이런 뉴스가 자꾸 나와요. 서울 시내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황사 경보단위 주의보 이런 게 막 내리고 도대체 왜 황사에서 미세먼지란 말이 붙었냐? 미세먼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뭐냐면 크기가 10마이크로 이하의 먼지를 이제 미세먼지라고 그러죠. 왜 10마이크로미터인지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작은 2.5마이크로미터의 크기는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먼지라고 이름을 되어 있지만 실제 그냥 우리가 아는 먼지가 아니라 석유나 석탄과 같은 연료가 탈 때 나온 자동차 매연 같은 게 탈 때 나온 유효 화합물들이 오염물질들 또 이게 또 공기 중에서 산화되고 하면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같은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부유물질을 미세먼지라고 칭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황사가 단순히 모래먼지 입자였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산업화가 되고 공장이 많아지고 자동차가 많아지고 매연이 나오면서 이런 황산염, 질산염, 중금속 같은 게 함유된 실제로 몸에 아주 나쁜 독성 물질이 이제 미세먼지가 되는 거죠. 황사랑 개념이 좀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보시면 왜 얼마나 작으냐? 이 기축과 개나무처럼 보이는 게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이 보통 한 90마이크로 정도 되니까 50에 7 정도니까 머리카락 10분의 1 정도 되는 게 우리가 이제 PM이라는 숫자를 붙이거든요. Particulate Matter의 약자인데 PM10이라고 얘기하는 10마이크로미터의 그게 이제 뭐요? 그거보다 더 작은 그걸 더 나누면 저게 파란 동그라미가 이제 10마이크로인데 그거보다 더 작은 2.5마이크로 PM 2.5가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 몸에는 이런 미세먼지들이 주로 이 기관지로 들어오지만 아예 초미세먼지 같은 거는 이 피부나 이런 걸 통해서도 몸 깊숙이 모세혈관을 타고 침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침투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은 거는 자동차, 매연이랑
또 하나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브레이크에 바퀴가 밀리면서 거기서 나무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베이징 올림픽 할 때 미세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강제 이부제를 했어요. 미세먼지가 싹 줄어들어요. 그리고 남한이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건설 기계, 냉난방, 우리 요즘 많이 많은 서해안에서 이제 화력발전소 이런 거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게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실외 미세먼지고요. 실내 미세먼지도 있습니다. 실내는 이제 밖에 있는 미세먼지가 들어와 생길 수 있지만 실내에서 만들어지는 게 있거든요. 제일 흔한 게 이제 제일 흔한 게 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 주방에서 옛날에 그래서 고등어 구워 먹지 말라 이런 고등어가 파동도 막 있고 있었고, 또 하나가 우리가 미세먼지를 청소한다고 해서 청소기에서 이렇게 뿜어 나오는 거죠. 먼지를 받아서 붉은 건 걸러내고 오히려 미세먼지를 밖으로 배출한 이런 청소기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뭐 얼마나 청소기를 많이 쓴 이유가 이런 게 이제 미세먼지도 흡입을 하고 그걸 배출 안 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미세먼지 얘기가 나오면 중국 때문이다, 중국 놈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중국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한 30에서 50%고요. 나머지 한 70%가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실외는 주로 공장 매연이나 자동차가 제일 많고요. 또 하나가 실내에서 조리할 때 나오는 가스레인지 나오는 미세먼지와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 청소기에 나오는 것 등 여러 가지 실내 미세먼지 이런 걸 합쳐서 전체적으로 미세먼지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왜 이제 미세먼지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거 왜 자꾸 미세먼지 문제가 되고 미세먼지를 말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들어오지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들이마시니까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까 PM10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 10마이크로 크기 이상에서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걸러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코나 입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 코털이나 기관지의 점막, 그 다음에 이제 선모라고 얘기하는 털 등을 통해서 10마이크로 이상 되는 건 다 걸러줘요. 근데 문제는 10마이크로보다 작은 거는 그걸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 그 작은 기관지, 다기관지에 들어가고 또 PM2.5 같은 경우는 말단 세균관지로 들어가고 그거 더 작은 거는 콧박과지 같은 데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폐렴을 일으키고 더 작은 것들은 그게 모세혈관 타고 전신을 돌게 돼서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PM10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OECD에서 발표를 했는데 인구 100만 명당 미세먼지 때문에 조기 사망하는 확률이 중국하고 인도가 제일 높으면 한국도 359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미세먼지가 아니면 더 오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빨리 죽는다는 거죠. 이게 예측을 했더니 2010년이 되면 3배 이상으로 늘어요. 100만 명당 10명꼴로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미세먼지 때문에 뭐 죽거나 이렇다는 거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더 빨리 죽는다는 거죠. 미세먼지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거죠. 내가 가뜩이나 천수를 누리고 싶은데 미세먼지 더 빨리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걸 대책을 세워야겠다. 나라도 대책을 세우고 개인도 대책을 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많습니다. 뇌에다가는 뭐 혈전도 만들어서 치매나 뇌졸중도 유발시킬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미세먼지에서 들어오는 눈이나 코에는 눈에는 결막염 생기고 코에는 뭐 비염 생기고 피부에 들어와서 피부로 들어와서 흡수가 돼 혈관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피부염도 일으키고 피부 노화도 많이 일으킨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폐 쪽이고요. 폐 쪽으로 있는 기관지 질환, 천식, COPD, 만성 폐질환 같은 거 악화시키고 폐렴 일으키고요. 심장도 혈관이 막히면 심부전이나 부정맥 유발할 수 있다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태아 쪽으로 몸에서 이제 엄마의 셋줄을 타고 미세먼지가 태아로 가니까 태아에서도 뇌 기능이 저하된다거나 미수가 발생률 같은 게 늘어날 수 있고 또 이제 자궁속 같은 태반에 혈관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태아한테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우리 피부 호흡기로 제일 많이 들어오지만 실제로 미세먼지가 닿는 가장 첫 번째는 피부죠. 피부에 이제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피부 장벽을 깨고 여기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피부로 흡수돼서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과 흡수가 되면 전신을 타고 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호흡기고요. 눈이나 코는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흡기로 들어오면 PM10까지 여기 위에 기관지에서 걸러지지만 PM10,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들어와서 기관지염을 일으키고
대표적인 기관지 질환, 기관지 천식이나 만성 폐기성 폐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관지 염증이 생기면 급성악화라는 악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 게 굉장히 심해지고, 더 PM 2.5보다 작은 것들은 폐에 퍼파까리까지 들어와서 폐렴을 일으키고, 퍼파까리가 모세혈관이랑 다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산소가 넘어가서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건데, 산소가 넘어가듯이 같이 혈관으로 넘어가서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 이상 평균 증가하면 주로 호흡기 질환이죠. 급성기관염, 폐쇄성 폐질환, 천식 환자들이 늘어나고, 원인 폐렴, 급성기관염, 협심증, 심근색증도 늘어나더라. 이 직접적으로 왜 일으키는지는 원인은 아직 추측은 가능하지만 원인을 밝히지 못했지만 실제로 미세먼지가 늘어나는 병이 늘어나는 거 봐서 이거 확실히 연관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폐암입니다. 폐암. 저희 이제 신병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보시면 여성 폐암 환자가, 남성 폐암 환자는 별로 안 늘었는데 여성 폐암 환자가 굉장히 66%나 늘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성 폐암 환자가 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 폐암 환자의 87.8%가 담배를 안 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난 담배 안 피우면 폐암 안 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난 담배 안 피워서 걱정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 여자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80% 담배 안 피우는데 왜 폐암이 생겼을까?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가 그걸 의심하는 게 실제로 여자들이 미세먼지에 노출이 많이, 특히 실내에서 요리를 많이 하니까 주방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폐암이 많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지금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초미세먼지 농도가 5마이크로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18% 증가하고 10마이크로 상승하면 22%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폐암도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그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혈액 문제죠. 미세먼지가 혈액으로 참고 들어가면 이게 염증이 생기거든요. 염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염증이 생기면 혈전이 생기죠. 혈전이 혈액을 막으면 피가 안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머리를 막으면 뇌경색이 생기는 거죠.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 혈투증이 생기는 거고, 말초혈관을 막으면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거고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기 성인이시니까 발기부전도 오나요? 저도 발기라는 게 그쪽으로 가는 혈액이 늘어나서 가는데 거기 막히면 당연히 발기부전. 오늘은 우리는 혈관이 안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혈관이 가는 곳은 혈전이 생기면 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최근에 발표된 이화여대에서 발표한 건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10% 상승할 경우에 조산율이 8% 늘어나고 저체중과 미수가가 나오고 한 10%, 기형아 실수율이 12%가 된다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 실험을 통한 건 아니고 통계적인 거지만 이런 통계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다 하는 거니까요. 그 이유는 미세먼지의 독성이 폐의 성장이나 발달을 저하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혈액에 순환이 안 되면 폐한테 뇌에 저산소증이 발생해서 이런 조산이나 타산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우울증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세먼지가 많은데 왜 우울증이 생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막연하게 생각하면 날씨가 안 좋고 외출부터 밖에 안 나가서 우울해져서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뇌에 있는 지휘세포 염증이 생겨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와야 행복감을 느끼는 그걸 저하시켜서 우울증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가 파면 계속 모든 병이랑 연관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발표가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미세먼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아침마다 이렇게 뉴스에 일기예보, 오늘 비 오니까 우산 가져가야 하는 것처럼 미세먼지 경보를 보셔야 되고요. 간단한 미세먼지 주의보는 이제 우리 일기예보에 나오는데 더 자세한 거는 이렇게 에어코리아라고 한국환경공단에서 나라에서 만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가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제가 캡처해 온 건데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 지역 농도, 대기질 경보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꼭꼭 양치하듯이 미세먼지 정보를 챙겨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어떤지를 알고 내고와 오늘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로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세먼지 등급에 따라서 이제 활동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외우기 좋으라고 15, 50, 100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올해 3월부터 강화했습니다. 하도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외국에 비해서 기준이 높다고 해서 낮춰놨대요. 15, 35, 75 이렇게 해서 좋으면 어떻게 하고, 좋으면 이제 활동하기 좋은 거고, 좋으면 나쁘면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고, 매우 나쁘면 나가지 말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쁨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생활 수칙을 질병관리와 보건복지 해놨는데요. 뭐 당연하게 실내 활동 자제하고 뭐 잘 씻고 실내 수업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실내 활동할 때는 마스크 쓰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현재로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마스크 보면 요즘에 워낙 많이 쓰죠. 연예인들이 까만색 마스크 쓴다고 까만색 마스크 많이 쓰고 있는데 엄밀하면 이런 마스크들은 소용이 없고요. 우리가 말하면 미세먼지용 마스크 또는 황사 마스크 이런 걸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생긴 거고요. 실제로 그냥 모양만 이렇게 생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건용 마스크는 KF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KF 마스크라는 거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로요.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약처에서 인증을 하면 KF 마스크를 주게 돼 있고 수치도 KF80, KF94, KF99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80이면 미세먼지의 80%, 94면 94%, 99면 99%를 막아준다는 거거든요. 야 그럼 나는 비싸도 99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높을수록 답답하죠. 미세먼지 막아내는 숨을 못 쉬게 하니까 더 답답하니까 보통 그냥 활동하시기에는 80 정도 쓰시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내가 밖에서 미세먼지 높은 날 야외 활동 너무 오래 한다거나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방역용으로 쓰는 게 94, 99고요. 일반적으로 80 정도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왜 미세먼지 마스크를 써야 되냐면 필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세먼지 마스크는 필터만 좀 촘촘하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이에 정전기 필터가 있습니다. 이게 정전기 이용해서 먼지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게 마스크 이거 비싸게 빨았으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빨았으면 정전기 필터가 망가지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미세먼지는 일회용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실내 미세먼지죠. 실내 미세먼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건 환기입니다. 요리할 때 나오는 게 제일 많은 거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요즘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린 날이 너무 많아서 환기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하실 수 있는 게 꼭 후드를 틀어놓고 하셔야 되고요. 근데 시끄럽다고 안 틀어놓으시면 되게 많아요. 요리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꼭 쓰셔야 됩니다. 실내 미세먼지는 실외 미세먼지는 피하는 거고요. 실내 미세먼지는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실내 미세먼지는 맑은 날은 환기가 제일 중요하고 아니면 조리할 때 후드 꼭 쓰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조리할 때뿐만 아니라 청소할 때 이런 데 나올 때 그때는 꼭 공기청정기를 쓰셔서 제대로 된 걸 쓰셔야죠. 쓰셔서 제거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을 제일 많이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나요? 뭘 먹으면 미세먼지에 좋나요? 뭘 먹으면 미세먼지 배출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음식이 좋냐면 결국은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미세먼지에 의한 대부분의 질환들은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항산화 음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항산화 물질, 그러니까 산화 물질을 억제해줘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음식들입니다. 보통 보면 이게 트위치에서 우리 옛날부터 뭐 기관지 도라지 좋다고 그런 거나 견과류, 야채류 이렇게 여기 인터넷 보시면 많이 나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된 걸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땅콩 한 주먹이랑 도라지 한 풀이랑 토마토 10개 먹었으니까 마스크 안 쓰고 나가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도움이 된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는 미세먼지를 배출시켜주거나 억제할 수 있는 음식은 없고 유일하게 이제 말씀드린 건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 있는 점막들이 축축해져야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점막이 마르고 그러면 미세먼지나 바이러스나 이런 외부인이 침투가 됐을 때 훨씬 더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많이 묻는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 날과 비 오는 날 미세먼지 없지 않을까? 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 그런 날도 경보가 내온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맑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뿌옇게 보이는 거, 빛을 산란시키는 건 PM2.5가 죽고요. PM10은 그거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PM2.5가 나오고 PM10이 높은 날은 맑을 수가 있습니다. 맑았다고 해서 괜찮지도 않고요.
비가 오면 미세먼지를 다 씻어낸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양도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려야 되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비 오는 날, 맑은 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미세먼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거 제일 많이 듣고 삼겹살 먹으면 미세먼지 없어지나요? 이건 아닙니다. 옛날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옛날에 탄광하시는 분들이 목이 칼칼하니까 기름기를 먹으면 목이 미끈미끈해진다고 했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실제로 이런 지방을 먹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야채나 물 많이 드시고 견과류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 창문 열고 환기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지 안 됩니다. 환기는 꼭 맑은 날에도 미세먼지 없는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미세먼지 경보가 매일 내도 환기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문을 열고 환기를 하라고 이제 현관문을 열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보다는 요즘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기청정기를 쓰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제대로 된 걸 쓰시는 게 훨씬 좋은 거죠. 마지막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 마스크만 잘 쓰면 나가도 상관없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실외 활동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뭐 집안에 틀어박혀 살 수 없으니까 나갈 때는 마스크를 쓰시는데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쓰시고 그것도 뒤에 보시면 설명서를 보시고 착용법이 있는데 그걸 잘 보고 따라 하셔야 돼요. 코 누르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뒤에 보시면 우리 아까 사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S자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로 걸어주셔야 돼요. 그 귀에 거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귀에 걸면 이게 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썼는데 이게 떠버리면 그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해주시고요. 아이들은 아이들용 마스크 씌워줘야 됩니다. 비싸다고 어른 거 씌워주시면 이게 떠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하루 쓰고 버리시고 새 거 쓰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드리면 미세먼지는 뭐 호흡기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눈, 피부, 호흡기 다양한 종류로 몸속으로 흡수돼서 축적이 되니까 주의를 하시고 한번 축적된 미세먼지는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삼겹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 나오고요. 여러 가지 질병한테 건강에 악영향을 주니까 꼭 대피를 하셔야 되고 또 아까 이게 실외 미세먼지는 피하는 게 최선이고 피할 수 있지만 실내 미세먼지는 환기 그게 안 되면 공기청정기로 꼭 제거를 해주셔서 실내도 미세먼지가 높다는 걸 항상 작성하고 주의하셔야 되고 이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외부에 있는 실내 미세먼지 우리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나라의 정책이나 국제관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공유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짧아서 좀 주워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